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김효진 PD의 휴가로 오늘 여의도 리포트는 쉬고요. 먼저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박관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제보한 전 국세청 고위관부를 소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인 박모 씨와 또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박 씨를 상대로 해당 내용의 근거와 또 비밀회동에 참석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박 씨 제보자로 추정이 되는 박 씨가 직접 그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박경정에게, 문건의 작성자죠, 이 박경정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박 씨는요, 서울 모 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인데요. 경찰 인사들과 교류가 깊었고 이 과정에서 같은 대구 경북 출신인 박경정을 알게 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뒤에 지난 2011년 국세청을 퇴직해 현재는 세무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고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위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덧붙였습니다. 예. 검찰은 제보자 박 씨의 진술과 또 박경정의 말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해서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또 이르면 내일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필요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박경정과 대질신문을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모임을 파악하기 위한 통화 내역과 위치 확인을 마치는 대로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진들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박 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 씨의 증언 그리고 물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관련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보면은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과 정윤회 씨가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보도가 눈길 끄는데 정반대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보자로 추정되고 있는 이 박 씨가 소환되기 전에 기사이긴 한데요. 그래도 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중에 정 씨와 청와대 인사들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세계일보는 이 문건이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인물은 감찰 당시 본인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일보는 모임이 없었다는 검찰의 입장을 실었고요. 예. 세계일보는 그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른바 십상시 문건이 작성됐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보자로 알려진 이 박 씨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의 보도를 비교해 볼 때 일단은 세계일보의 보도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신문 모두 단정적인 어투로 보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여지를 남기는 그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 말미에 검찰은 이들 가운데 차명 전학이
일명 대포폰만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가로 통신자료 분석을 확대하는 등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문건 진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면서 이들의 대포폰을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조사 중인 제보자 박 씨에 대한 조사 결과도 분명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세계일보 역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 과정에서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도 입증 자료가 모임 상황을 촬영한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이들 간에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증 자료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윤회 문건 관련 제보자가 실제 모임에 참석을 했고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윤회 문건이 단순 찌라시 혹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짜깁기 한 것이 아니라 정윤회 씨와 비선 멤버 등이 포함된 모임의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렇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또 이 참석자가 감찰 당시에 본인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빌은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정치권 등에 떠돌자 풍문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풍문이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은 정윤회 씨가 주도했고 이들 모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오간다는 내용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 서열을 언급하고 또 박 대통령 혈육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는 건데요. 또 십상시 멤버 중에 일부 인사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안팎 인사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고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을 통해 만남의 사실 여부와 또 회합의 성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검찰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세계일보의 보도를 보면 주장을 보면 참석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예. 이 참석자가 가진 자료도 청와대가 또 받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로 알려진 박 씨가 과연 검찰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청와대는 이제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는데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당시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었죠. 이 두 사람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요. 이들은 또 문체부 국장과 과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도 김기춘 실장이 직접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한 전직 인사는 솔직히 경질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위에서 시킨 것이니 그에 맞춰 보고서를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 소식 하나 알아보죠. 새정치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비대위원들이 다음 주 중에 비대위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들이 다음 주 국회 현안 질문이 끝난 뒤에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비대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면 지도부의 공백으로 오는 15일, 16일 이틀 열리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퇴 시점은 현안 질문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15일, 16일 현안 질문이 있고 아직 당내에 처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퇴 시점은 현안 질문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선거운동과 예비경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전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들의 사퇴는 다음 주 후반쯤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안들을 모두 추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밑에 두고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않는 내용의 혁신안을 추인했습니다. 또 세비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안과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는 안, 국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안을 추인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다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있는 만큼 이를 법률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 측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할 청와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거론한 칼럼을 써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할 청와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예.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오늘 가토 측 변호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을 경호한 경호원과 보좌한 비서관이 누군지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관 그리고 경호원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 증인을 신청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알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겁니다. 예. 재판부는 오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들어본 뒤에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경찰이 고소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전 검찰총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골프장 직원의 근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전직 검찰총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시점이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해 6월 19일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9일 이전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 접수된 고소장이 1년 반이 지난 뒤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자신이 성추행당한 날짜가 지난해 6월 22일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과 당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룸메이트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 여성 측에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 측 역시 고소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없는 토막 시신 사건이 오늘로 닷새째 수사 이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시신 발견 닷새째인 오늘 수색 인력을 보강하고 수색 범위도 확대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본부는 경찰 병력 440여 명과 수색견을 투입하고 수색 범위도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원권 전역으로 확대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봉투와 장갑의 출처를 수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 접근로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혈액형은 A형인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이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실종자와 미귀가자, 우범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된 제보 19건을 접수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담배값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담배 밀수 규모가 668억 원으로 급증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우선 국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국내에서 불법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신고 시 심사와 선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이 담배를 밀수하는 걸 가려내기 위해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담배를 많이 사면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 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예.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밀수 규모는 담배값이 인상된 2004년 17억 원에서 지난해엔 437억 원으로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만 668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내일부터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 도가를 리터당 50원에서 60원 정도 인하할 전망이라고요? 예,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주간의 공장 도가를 공개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비밀이라 공장 도가를 발표 전에는 미리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의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인하폭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50에서 60원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루 3천만 배럴의 생산 목표량을 유지하기로 한 뒤 두바이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66달러 선까지 10달러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공장도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주유소들이 미리 사둔 물량이 있고 또 이윤을 내야 하는 주유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름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지만요. 리터당 1,500원대의 주유소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91원대이고요. 1,500원대의 주유소는 총 339곳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복사지를 모두 모으면은 약 700만 그루의 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환경 문화 월간지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월간지가 있는데요. 예. 이것이 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이죠. 재생종이 운동. 이 캠페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사용되는 복사지는 무려 2억 9천만 킬로그램, 하루의 복사지가 5만 4천 상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 쌓으면 63빌딩 53개 높이의
달하고요. 예. 또 나무로 환산할 경우 약 700만 그루에 해당됩니다. IT 시대가 발전하면서 복사지 소비가 급격하게 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은 나라들은 종이 원료인 나무 공급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최근 산업화 속도가 붙은 아시아 국가들까지 종이 소비에 가세하면서 세계에서 종이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희고 빳빳하고 또 두꺼운 종이를 선호해서 나무를 베어 사용하는 복사지의 소비 대국으로 꼽히는데요. 일반 천연펠프 복사지 점유율은 97.3%인 반면에 재생종이 복사지는 고작 2.7%에 불과합니다. 국제식물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산림 파괴 속도라면 2100년에는 지구의 식물과 동물, 모든 종들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거대한 멸종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파괴와 관련된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10%만 재생용지로 바꿔도 27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눈길을 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생복사지 사용 비율을 10%만 높여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복사지 가운데 10%만 재생복사지로 바꾸면 해마다 27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날마다 760그루의 나무가 살아나는 셈이 됩니다. 또 복사지 3장을 재생복사지로 바꾸면 커피 주전자에 물을 끓일 수가 있고요. 또 250장을 재생복사지로 바꾸면 11W의 에너지 절약 전구를 50시간 이상 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500장을 바꿀 경우에는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고 1000장을 바꾸면 자동차로 무려 5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종이를 재생종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고 환경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7분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파문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윤회 씨나 조응천 전 비서관
그다음에 저 유진용 전 장관, 소위 현 정부에서 소위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얘기들 또는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역할을 맡았던 분은 이제 조홍천 씨나 또는 유진용 씨인데 그런 분이 사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뭐 규명하기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야 뭐 또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약간씩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밝히거나 또는 뭐 역사가 밝힐 텐데요. 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네.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부 국민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나라에는 이런 분들의 발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검찰 수사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며칠 만에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정치권이 등을 끓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카드 사용을 미적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대신 검찰조사 이후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수현 의원의 말입니다. 저희 박범계 단장이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이게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싸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 공세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야당 흠집내고 아니 이런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이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이걸 향해서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이는 여당 얼마나 무능한 여당입니까? 그래서 여당으로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정말 빨리 해결하려면 야당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딱히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의 이 비선 국정농단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서 이명박 정부 제물로 해서 군면전환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그런 제안 올 경우에 야당 입장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사자방 비리는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공무원 연금 개혁과 빅딜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국민의 이 소중한 세금 100조 원 가까이를 그냥 낭비한 일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정책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후에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뭐 진흙탕은 없었는지 어떤 다른 어떤 부정 비리는 없었는지 또 정책 결과는 합당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것과 빅딜을 하거나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100조 원씩 낭비한 것을 정치적으로 흥정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자방 비리는 그런 차원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될 문제지 어떤 것과 연계해서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요. 여당도 그걸 가지고 거래할 생각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비선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화여대 쪽은 정 씨가 수시 실기특기 위주 부문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이 대학 건강과학대 체육과학부 신입생으로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기 분야는 승마로 정 씨는 지난 9월 열린 아시안게임 당시 국가대표 선수로 승마 경기에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선 라인 국정 개입과 관련해 최순실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한겨레 김외연 기자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부인인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부터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죠. 아버지 최태민 씨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어머니 유경수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이 구국봉사단, 새마을 봉사단의 전신인데요. 이 단체를 이끌면서 어떤 본인의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이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쯤 돼서 이 박 대통령이 유경재단 분란으로 고초를 겪었던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측근으로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이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쪽에서는 80년대 초반에는 이 박 대통령 쪽과 연락이 없었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70년대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분명히 근처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최순실 씨도 30 분분합니다만 90년대쯤에는 왕래가 계속 있었던 인물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20수년 된 인연이고 아버지 때까지 가면은 한 40년 된 인연이 되는 건데, 예. 이 정치 데뷔 뒤에도 남편이 비서실장으로 일할 인연이었다면 당연히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유추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썼던 기사였습니다. 예.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가 폭언 욕설과 성희롱 논란에 대해 재차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전 퇴진 요구를 했다면 나갔을 것이라고 서울시장 직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표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다 못 밝힌 막말, 폭언, 성희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막말과 폭언에 대해 박 대표는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라 3인칭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욕설은 3인칭으로 한 것이지 2인칭으로 한 적은 정말 없다며 폭언들도 조금 편집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보낸 자료를 보면 너 노예 근성이 있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2번, 3번 얘기를 해도 계속 안 돼서, 예. 이제 꼭 화를 내야지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행태는 그건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달라, 맥락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예, 그 맥락상 어떤 대표 퇴진 요구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근데 제가 퇴진하라고 직원들이 싫다고 그러면 제가 금방 선선히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조금 많이 화도 나고 또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밖으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이거를 왜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왜 저한테 안 보여주시고 또 시장님도 이걸 왜 저한테 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걸 풀었을까? 제가 사실은 그 프로세스에 화도 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거 없어도 나가라고 했으면 나갔어요. 근데 대표님, 근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어떤 대표님에게 좀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작년 초반에 왔을 때는 정말로 야단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으면 제가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이유는 이제 올해는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런 일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올해 8월 30일 날 네네. 베를린 출장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공연기획 팀장이 그 대표님 폭언 때문에 그 조기 귀국했다,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내용도 이제 문건 내용이 있던데요. 그때가 제가 8월 말 그때 이제 영국에서 공연하고 그때 정말 제가 굉장히 화가 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지금 여기서는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화가 날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야단을 좀 많이 쳤었어요. 예.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트의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국정기획 의혹과 관련해서 생각을 밝혔더라고요. 네. 예, 지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로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찬 발언인데 어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주말 어제 있었던 일이죠. 예. 청와대 오찬인데요. 오찬에 지금 야당 의원들은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일단은 당청 모임 형식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약 60여 명, 원내 지도부, 그 외에도 당직자, 형식은 뭐였냐면, 어쨌든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의 이제, 점심 만찬이었죠. 60명, 예결 투기위원들까지 이제 참석을 했고요. 당직자, 모두 배석을 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제일 이제 주목이 됐던 대목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그렇죠. 언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대목이었는데요. 전공법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찌라시 내용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정윤회 씨는 예전에는 비서실장 역할을 했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하는 보좌관 시절부터 이제 박근혜 의원을 모셔왔다가 지금 청와대 실세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비서관일 뿐이다, 무슨 실세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스갯소리를 던졌는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실세가 있다면 이제 청와대의 진돗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자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어제 우리 그 누리꾼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일전에 정윤회 씨가 그동안은 이제 숨어 지내다 잠수를 타다가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제 언론 인터뷰, 폭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통화한 바 있다, 지난 4월에. 그 얘기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그동안 자신은 토사구팽 사냥개였지만 이제는 이 진돗개가 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진돗개라는 것이 결국 진돗개가 되겠다고 한 정윤회 씨를 지칭한 것이냐, 인정을 한 것이냐, 이런 이제 SNS의 패러디와 이제 우스갯소리, 참 웃프다라고 요즘 표현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조금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은 재차 3차 지금 또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례에 거쳐서
이 세간에 떠도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를 짜깁기 한 것, 이렇게 이제 공직기강 비서실에 감찰 문건 혹은 동향 문건을 이제 지칭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대수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용의 진위는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고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엄명한 만큼 여기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조응천 전 비서관은 언론에 대해서 입을 닫으라.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윤회 씨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좀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뭐 어제 발언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언론 매체들은 뭐 이 우리가 보수 매체로 지칭하는 조중동을 비롯하여 모두 다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이 최초로 이것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단독 보도 이어서 오늘 아침 조간에서 세계일보는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 매일경제에서 특이하게도 이 관련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고했다가 2시간 만에 기사가 삭제돼서 청와대 외압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배경은 외압은 아니다만 그 증거,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는 보도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어쨌든 세계일보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박관천 전 행정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뭐 하나도 아니고 이제 복수의 다수의 증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이냐 동영상이냐 혹은 이제 이 녹취록이냐 이것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유출처를 언급했습니다. 그 이제 작년부터 이 매달 2번씩 이루어져 왔다는 이 십상시 모임, 속칭이죠. 10인방 모임에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직접 내부 고발을 한 제보이다. 예. 라고 하는 출처를 이제 언급하면서 사실 이 상황은 이제 오늘 이후로 또 다시 일파만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어제 오찬 회동에서까지 2번 걸쳐서 언급한 루머다, 찌라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경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자신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증거가 터질 것인지 지금 뭐 거의 이제 도화선에 불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나와서 뭐 증거에 또 다시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위작이냐 이게 진짜냐 또 논란이 한번 시끄럽게 벌어지겠습니다만 결국 증거가 뭐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십상시 모임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이제 어떤 말씀을 내놓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매우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근데 네. 이제 어제 당청간의 오찬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너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앞서 네. 말씀해주신 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당은 진화의 안간힘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예. 사실은 뭐 초선 재선 의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뭐 혁신파, 쇄신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이 아침 모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예. 오늘 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청와대가 너무 이제 이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전국에 핵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예. 야당도 그동안 열심히 국회 내에서 공세를 폈지만 뭐 예산안 처리까지는 좀 정황이 없어 보였고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정부 부처 질의를 하면서 뭐 예를 든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예리하게 파헤친 대목이 있죠.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승마협회 관련 그 어떤 그 영향력 행사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벌어지던 과정에서 바로 이제 교문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 서른위원장이 있는 가운데 이 핵심 유진용 전 장관이 핵심적인 지금 이 인사 개입에 원흉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었던 이 김종 차관 출석해 있는 가운데 또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일 국장이 이제 여야 싸움으로 끌고 가야라는 메모를 전달하면서 예. 정치 관료들의 행태가 있었던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정권 비호에 앞장서 있는 관료들이 지금 전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 세간의 심증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예, 예.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는
국민 누가 봐도 이 청와대 공식 문건을 찌라시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뭐냐. 일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면 이 찌라시를 양산하는 곳이 청와대니까 청와대가 찌라시 정권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맹공들이 야권에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의원도 이제 또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해체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지금 사실은 청와대 내의 모든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저 어떤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제 뭐라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공격받아 마땅한 이제 정권의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여당 내부 일부 쇄신파 의원 얘기는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지도부는 이완구 원내대표 이제 이전에 나서 있었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비호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찍혀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또 설까지도 나왔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정현 최고위원은 역시나 이제 대통령의 호위무사답게 지금 이 벌어져 있는 일은 모두 다 의혹에 불과하다. 의혹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고 국민들이 흔들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 예. 또 본인이 찍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일단은 청와대 비호로 이제 어제 오찬 회동 이후에 돌아선 상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 물증이 존재하느냐 여부 때문에 내심 굉장히 이제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네. 조현아 씨라는 분이 대한항공의 이제 부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미국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서비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무원 책임자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했죠. 이게 원래 이제 호텔 경영 부문 본부장을 맡았다가 예. 올해 1월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마침 또 이제 기내 서비스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매뉴얼에 준하지 않는 서비스가 이제 눈에 띄자 질책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전 직위상 벌어진 현상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승객들은 없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슈퍼 예. 갑질이 되는 거냐면요. 예. 문제는 이게 한번 정 아나운서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기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데 이게 땅콩 견과류를 원래는 봉지를 까서 종지에 담아서 음료수와 함께 내게 돼 있는 것이 매뉴얼인데 예. 까지 않은 것을 그냥 그대로 줬어요. 예. 여러 가지 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포장을 뜯은 것이 더 불결하게 느껴져서 뜯지 말고 줘라. 내가 뜯을 테니. 이런 손님도 있을 거고요. 요즘은 이제 손님의 이제 취향과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까서 드릴까요? 아니면 봉지째로 드릴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알려진 정황은 봉지째 이제 이 견과류를 내밀자 매뉴얼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매뉴얼에는 까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눈에 띄었어요. 대단한 실수는 아닌데 어쨌든 기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이니까 이제 수첩에 적을 수 있죠. 예.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승무원 사무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무장의 집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겠죠.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그렇다면 돌아와서 벌점을 줄 수도 있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주의를 주고 경고 조치를 할 수도 있죠. 상급자 어찌 보면 이제 직속 상관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니까 경영진이고. 근데 문제는 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례 없이 램프리턴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램프리턴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램프리턴은 이게 활주로로 이륙하기 위해서 택싱을 하던 그러니까 굴러가던 항공기가 예. 다시 이제 턴을 해서 후진하는 건가요? 예, 후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항공기는 후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서 다시 들어가서 예. 보통 이제 저 활주로에 내려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연결돼 있는 통로 트랩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다시 파킹을 하고 그 사무장을 내려놓고 밖에 던져놓고 비행기는 다시 이제 이륙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더 심각한 매뉴얼 규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예. 자기 기분 때문에 아무리 경영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JFK 공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번잡한 공항입니다. 예. 여기서 어떤 경우에 이제 램프리턴을 할 수 있냐면 주인이 없는 짐이 화물 중에 발견될 경우. 예. 근데 이게 택싱 중에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보통 미리 체크하고 이제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 주인 없는 짐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부득이 내려주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부에 무슨 뭐 수배자라든가, 예. 매우 이제 태우고 이륙할 수 없는 위험 인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위험 시그널이 있을 때 기장의 판단하에 이제 턴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어찌 보면 부사장 일개 승객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때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 자기도 탑승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객도 비행기 안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아니, 당연한 말씀이죠. 예. 여객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최종적인 모든 기내 의사결정은 기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뭐 기장의 어떤 뭐 말이 먹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항공 조중훈 전 회장, 현재는 조양호 회장인데요. 손녀딸이자 이제 친딸입니다. 현재 회장의 창업자의 이제 손녀딸이자. 이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이제 전세기처럼 활용한 거죠.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부분적인 뭐 경미한 규정 위반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를 향해서 이미 달리고 있던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세우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무장을 내리고 떴다. 그럼 그 사무장은 또 뭐가 됩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부사장이 아니라 직수상관이 이제 이 매뉴얼 규정 위반을 체크했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보기엔 정상적으로는 이 현장에서 본인의 이제 잘못을 깨우쳐주고 경고 조치를 하고 돌아와서 그게 중대한 거라면 뭐 징계위에 회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예. 이렇게 엄한 이제 이 승무원을 정말 이 객지에 버려놓고 이제 오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발단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벌인 행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고 또 이제 안전을 총괄하는 기장의 어떤 그 이 의사결정까지도 위배하면서 본인의 마치 사제 승용항공기처럼 이것을 악용한 사례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최악의 슈퍼갑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도 이게 주말에 항상 미생이라는 드라마 요새 열심히 보면서 나도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지, 아직도 이 계약직, 정규직 문제 심각하구나, 지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되고 있다, 최경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고용 조건에 대한 완화를 시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해고 완화를 비롯해서 고용부가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나서서 이제 노정 갈등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제 재벌가의 이 로열 패밀리가 이런 행태를 이제 정말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고요. 이 조현아 사건은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 과정의 정책적인 보고 하나를 언급드리면 OECD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정규직에 대한 보호, 뭐 어떤 그 직업적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약간 밑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럼 무엇이 과보호인지 지금 고민해야 되면서, 의뢰 이제 단계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기간제, 알바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정규직인 이 승무원 중에서도 전체를 또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에 대한 이 정도 행태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우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한국 사회에서 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심각한 환기를 주고 있는 오늘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슈 분석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